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되네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3월도 거의 이제 중순에 다가가죠. 3월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4월, 5월이 오겠네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또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몸이 피곤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늦게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몸이 좀 피곤하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약간 잠들지 못하는 분도 있어. 잠들지 못하더라. 잠을 좀 편하게 못 자는 거야. 그 혹시 어느 날 그 몸이 피곤해 가지고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생각이 멈추지 않아 가지고 잠을 설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쳤는데 이 잠깐 떠올랐던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계속 이어져서 뭔가 공부에 방해가 되진 않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만약 생각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고 있다. 이 피로가 쌓이고 있다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 정신과잉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PESM, 정신과잉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야기해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이 중에 한 네 가지가 해당되면은, 정신과잉 증후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예민해지는 거야. 두 번째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더라. 세 번째는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 네 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 여섯 번째는 활동적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일곱 번째,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신과잉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신과잉 증후를 겪게 되면은 이 잠깐 떠오른 생각 때문에 몇 시간을 보내버리기도 하고요. 이 단순한 일에도 생각이 막 복잡해져 가지고 이 감정의 기복이 커져요.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 심해진다. 그러면 정신과잉 증후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메모를 해라,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는 그런 생겨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스마트폰이나 이 노트에 적는 거야. 노트에 막 적어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필요해 보이는 생각들을 하나씩 이제 지워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잉 증후군이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 심리 치료사 크리스탈 프리콜땡에 따르면은 오히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열정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 증후군을 방치하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지도 모르니까 메모하고 일기 쓰기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 알겠죠? 메모 아니면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 차마쌤은 거의 뭐 일기야. 이 유튜브 방송 일기입니다. 거의 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일기 방송. 천만쌤의 삼성 일기 방송입니다. 매일 써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록을 해보십시오. 수첩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기록을 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던데 기쁜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들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삼성에서도 그 반도체를 만들다가 버려지는 뜨거운 물이 있어요. 이걸 또 지역 난방에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이 버려지던 이 열을 지역 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최초로 이 반도체 산업 폐열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활용되는 거죠.
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랑 삼성전자가 이날 삼성전자랑 화성 캠퍼스에서 반도체 집단 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자리에 보니까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하고 남서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온수를 지역 난방을 위한 열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서 그 물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에 쓰이는데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때 배출되는 뜨거운 폐수는 처리 절차를 거쳐서 버려지는데요. 이때 온도가 섭씨 30도에 달한답니다. 30도에 달하더라. 지역 난방공사랑 삼성은 그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이 따뜻한 폐수를 지역 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고 그 두 회사가 이 반도체 산업 폐열의 활용을 통해서 이 반도체 산업과 집단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 천연가스 LNG죠.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서 미국의 그 메타는 덴마크 오덴세 그 산단에 거기에 있는 5만 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열을 인근 지역 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10만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그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이번 협력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도 데이터 기반의 열거래 확산과 열회수 기술 연구 개발 및 그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먼저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참 보기는 좋네요.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임직원의 연봉이 지난해 11% 하락을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삼성 직원들이 남성이 9만 1,806명, 여성이 3만 2,998명인데 총 12만 4,804명이래요. 삼성전자는 그 신입 공채 등 꾸준한 채용으로 인해서 그 임직원의 수가 전년 대비 3,400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간 급여 총액은 14조 4,782억이고 이에 따라서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 2천만 원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억 3,500억 원 대비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억 2,800만 원, 여성이 9,700만 원 정도 나타났는데 이 같은 연봉 감소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감소해가지고 성과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22년 43조 4천억에서 지난해는 6조 6천억으로 84.9%나 급감을 했어요.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실적도 호전되고 있는데 삼성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사람은 김기남 고문이네요. 퇴직금 130억 원을 포함해서 급여가 168억 원, 상여 245억 원 등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총 172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이원진 상담역은 퇴직금 24억 3,100만 원 포함해서 급여 21억 4,300만 원, 상여금 39억 1,200만 원, 총 86억, 86억을 받았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도 급여가 14억 6,700만 원, 상여금 53억 600만 원, 총 69억 400만 원 받았어. 노태문 사장은 급여 12억 5,400만 원, 상여금이 48억 2,400만 원, 총 61억 9,300만 원을 지급했다 합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조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1% 감소했다고 하는데 한종희 부회장하고 노태무 사장은 50% 인상된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이러니 이제 직원들이 이제 빡도는 거죠. 빡도입니다. 지난해 삼성이 모바일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각각 상반된 결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하긴 해요. 이 반도체 부분은 23년 연간 약 15조 원의 적자를 냈고요.
15년 만에 가장 적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이에 삼성전자 DS부는 지난해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 여파로 초과이익 성과급 OPI 지급률을 연봉의 빵으로 0%로 책정을 했죠. 지난해 DS본이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면서 매년 지급하던 성과급을 줄여가지고 비용 절감에 나선 까닭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경기현 사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19% 삭감된 보수 24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흑자인 MX 사업부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는데 TV 사업을 담당하는 VD 사업부는 43%, 생활가전 사업부는 12%를 받았다고 해요.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뭐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았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소액 주주들이 좀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났습니다. 지난해 114만 2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줄어들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지난해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 지분율 1% 미만의 소액 주주가 467만 2천 명 정도 돼요. 22년 말에 581만 4천 명이었는데 어느새 114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팍팍 줄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요즘 주가가 안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겁나게 받는 겁니다. 주가는 안 오르고 계속 빠지고 하다 보니 많은 개미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뭐 짜증나는 소식도 있는데 하여튼 뭐 주가가 너무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가 되면은 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삼성에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올 겁니다. 그동안 뭐 하이닉스의 시간이 왔잖아요. 하이닉스 계속 영원하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 없어요. 조만간 삼성전자도 치고 들어갑니다. 아주 치고 받고 싸울 텐데 조만간 삼성전자가 치고 갈 거니까 좀만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